아, 이거였구나. 찾았습니다. 찾았어. 야, 제가 한 몇십 년이야. 정말 궁금해하던 게 상당히 해소가 되는 그런 글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감기에 비타민이 직방이다. 비타민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기가 막 들었을 막 그런 간질간질 뭐 맹맹 지끈지끈 코막힘 기침 요럴 때 드립다 그 비타민을 갖다가 퍼 부으면 그 감기가 확 날아간다. 분명히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코 훌쩍이고 있고 재채기하고 있던 모든 친구들이 넋을 놓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비타민 먹으면 되는구나.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몇 차례 좀 시도를 했었는데 정말 그게 이제 비타민 때문에 감기가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감기가 좀 들 것 같을 때 아니면은 감기가 들었을 때 열심히 막 비타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왜 그 레모나인가요? 그 왜 노란색 쭉쭉 빨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 코로나가 좀 제가 이제 왜 걸릴까봐 되게 두려웠을 때도 냉장고에 딱 열고 그 비타 오백 그걸 보면서 혹시 하면서 이 비타 오백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제발 코로나야 떨어져라 막 이런 혼자 주문을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짓거리였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어떤 저의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지적해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최근에 그 백신 거부 운동, 그 다음에 아나키, 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글을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슬러 찾다가 이제 이 글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미국의 소아과 의사님이세요. 폴 오핏. 이분이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책을 쓰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보세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소아과 및 백신학과 교수님. 백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말 이렇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자폐증의 거짓 예언자들, 백신 접종, 죽음의 선택.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작품이 여기 딱 있네요. 뭐야, 왜 안 눌러져? 대체의학을 믿으시나요? 2018년에 번역이 되어 있네. 자연치료라는 달콤한 거짓말. 이 책은 내가 읽어야겠네. 저 같은 경우 여기 이런 상처 보이시나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죠? 연고를 바르잖아요. 빨리 낫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묘한 어떤 고집이 있어요. 자연 치유가 되리라. 남들이 1일이면 나을 걸 저는 뭐 10일이 걸려서 낫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남는다라든지 상처가 이렇게 완전히 아물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렇게 두통이 있거나 할 때 왜 그런 뭐 약 같은 거 먹잖아요. 아스피린 같은 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왜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되게 혼내는 그런 책입니다. 원제가 Do you believe in magic? 당신은 마술을 믿으시나요? 이런 제목 하에 여러 가지 어떤 대체의학, 자연치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허상 아니면 잘못된 생각, 그죠? 이런 걸 깨뜨리는 책인데 책이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중서다 보니까 좀 얄팍해요. 근데 얄팍한데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뭐랄까 지식도 쌓고
영어 공부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막 뒤적거리다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e Vitamin Craze, 비타민 광풍에 관련된 글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제에 이상한 이름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이너스 폴링. 야,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책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게 광분하는 이유 있죠. 아, 내가 지금 몇십 년 묵은 찌증이 해결됐다. 바로 이 글에서 다 소상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몇 대목 한 챕터를 그냥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한 챕터를. 그죠? 자, 여러분, 비타민 되게 좋아하시죠? 영양 전문가들은 대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는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는 게 있대요. 이게 권고되는, 추천되는 하루에 먹어야 될 allowance라는 거야. 이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R, D, A라고 한대요. 이게 보통 어디에서 발견되냐, 있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먹는, 그죠? 늘 하루 3끼 먹는 다이어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비타민을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비타민 보충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야,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는 충분한 비타민이 들어있지 않아. 따라서 더 많은 퀀터티가 필요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당연히 후자 쪽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어쩌면 우리는 불필요한 비타500, 오란씨, 오란씨도 맞나? 레모나를 갖다가 열심히 팔아주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좀 되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The fascination with vitamins. 비타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끌려 하는데, 이게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에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노벨상 2개나 받았어요. 노벨상 2개를 받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옳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틀렸어요. 감히 주장컨대 이 세계에서 가장, 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쾌계라는 게 돌팔이, 가장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돌팔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다?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지금 돌팔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기 어려워했었던 그 화학 그 결합 있죠. 무슨 이온 결합, 곡류 결합, 이거를 갖다 정리하신 분입니다. 1931년에 The Nature of the Chemical Bond라는 어떤 타이틀의 논문을 써가지고 이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신 분이에요. 폴링의 이 아이디어는 그 분야를 갖다 레볼루셔나이즈 했다.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을 화학과 결합을 시켰대요. 그의 어떤 그 개념은 너무나 레볼루셔너리 해가지고 그 저널의 어떤 편집장이 그 원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거 리뷰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당연히 당대에 가장 유명했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까지 이제 검토 좀 해달라고 얘기했겠죠. 이 폴링의 어떤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받았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에겐 너무 복잡해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제 1930년 이 논문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949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그 유명한 생물학의 방향을 완전히 이쪽으로 틀었던 분자 생물학 분야를 나왔던 분도 이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왓슨 크릭과 함께 DNA 그 구조를 갖다가 규명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후 논문들 보면은 고생물학이라든지 진화생물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 그런 연구도 했고, 그다음 이 사람의 업적이 과학에만 끝나느냐? 국내 번역된 평전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라 평화운동에도 되게 기여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1950년대부터 그리고 그 다음 40년에 걸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레코그나이즈 인정받는 평화 활동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탑니다. No more war, 더 이상 전쟁은 안 됩니다. 라는 책도 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노력이 핵실험 금지 트리티, 조약까지 이어졌고요. 아인슈타인, 버트런드 러셀, 그죠? 196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대부분 노벨상 같은 거 받을 때 공동수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동수상이 아닌 두 개의 그 노벨상을 갖다가 얻어낸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거야. 노벨상을 두 개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공동수상이 아니라 단독수상? 어우, 정말 유일하다는 얘기지, 거의. 근데 보세요. 1961년 그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 그 호에 딱 등장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막 칭찬을 받으면서. 자, 근데 도대체 이게 비타민하고 뭔 상관이냐? 아무도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공유결합, 뭐 이온결합, 화학 그 결합 그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 뭐 그게 아니라 비타민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이 어디 그 모임에 갔다가 어윈스톤이라는 정말 근본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어윈스톤이라는 사람이 그 비타민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비타민을 자기가 먹어봤더니 좋다는 거야. 이 사람이 1970년에 비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을 냈대요. 매일같이 3000mg의 비타민 C를 복용을 할 것을 주장했대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권장량 있잖아요. 이거에 50배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비타민 C, 감기, 그리고 독감 이런 책도 내고. 그러니까 비타민을 환장한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과학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권위만 믿고서 이 사람의 얘기가 무조건 맞다라고 한다? 아니죠. 이 과학계에서 그럴 수 없죠. 검증을 해봤더니 감기에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연구를 거쳐서 그가 틀렸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링은 다른 연구들을 갖다가 믿는 걸 거부했다는 거죠. 계속 연설, 그 다음에 대중적인 어떤 글, 책에서 비타민C를 갖다가 홍보했다는 거야. 그래서 미디어에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감기 증상, 콧물 흐르고 뭐 재채기하고. 지금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알러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콧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을 붙잡고 묻고 싶네. 아니, 이 책 보고 이런 거 보고 지금 얘기하신 거냐고. 그 이후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 자, 그리고 나서 이 라이너스 폴링은요, 판을 키웁니다. 그는 바이타민 C가요, 감기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암까지 치료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점점 이 할아버지의 정신을 갖다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의 가족은 무슨 죄야? 보세요. 암 환자들이 이제 희망의 근거를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노벨상이나 2개나 받으신 분이 암을 치료해 주는 게 비타민 C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폴링 기적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이 암 환자들이 자기들의 의사들한테 막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타민 C 처방해 달라. 그 이후 대략 7, 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받았다는 거야. 비타민 C를 갖다가 많이 처방해 달라. 의사들이 고역인 거죠. 아우 저희 진절머리 나요. 아주 고생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노벨상 받으셨어요? 노벨상 받지 못했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노벨상 받으신 분께서 비타민 좋다고 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위라는 게.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갖다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이 폴링 할아버지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폴링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비타민 C가 비타민 A, 비타민 E, 뭐 셀레니움 모르겠어, 베타 캐로틴 이런 애랑 함께 복용을 하면은 감기를 갖다가 예방만 해줘? 암을 치료만 해줘? 아니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알려져 있는 모든, 사실상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뭐야. 근데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연구들이 이 사람의 의견을 반박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보충제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만병통치약으로 만드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비타민이. 근데 여러분, 노화 방지, 산화 방지, 엔타이옥시던트 이거 모의고사에도 진짜 많이 나온 단어거든요. 환장하죠. 저도 눈길이 확 가는데 이런 거 하면 노화를, 우리 인간만큼 오래 살고 싶고 늙는 걸 싫어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그 왜 침팬지의 경우에는 늙은 암컷이, 나이가 많은 암컷이 오히려 수컷 그 침팬지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다. 제가 그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되게 그 동물의 세계지 우리 인간만큼 젊은 걸 갖다가 추구하는 게 어딨어. 엔타이옥시던트란 말을 딱 거론하자마자 내추럴, 올거닉 못지않게 그냥 먹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사람들 환장하겠지, 그죠? The logic is obvious. 그 논리는 분명하다. 과일하고 채소가 산화 방지제, 노화 방지제를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과일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 이 말인즉슨 3단 논법으로 추가적인 산화 방지제, 노화 방지제를 먹으면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그 채소하고 야채들 중에서 산화 방지제만 살짝 뽑아가지고 먹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는 어떤 논문이나 연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판매한 사람들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돈 벌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죠? 연구들은 판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이 비타민제 그 산업은 총 수익이 얼마냐? 28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 전년보다 4.4%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이 별로 효과가 없다 논문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냥 버티는 거야.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지 그런 논문 찾아 읽지 않잖아요. 그죠? ride out. 버티는 거예요. 라고 조셉 폴추나토라는 제너럴 뉴트리션 센터즈의 수석 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우리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프리레디컬, 이것도 모의고사 가끔 나오면 단어 설명이 주어지는 단어잖아요. 그죠? 유리기. 화학 잘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유리기라는 게 자연에서 뭐가 무조건 선이고 무조건 악이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유리기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광고하고 떠드는 것처럼 사악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유릭이라는 것이 DNA를 갖다가 데미지 입힐 수 있고 세포막을 갖다가 디스럽트 할 수 있어. 하지만 항상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에게 유리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새로운 암세포를 갖다가 제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많은 양의 산화 방지제를 갖다 복용하면 이 유리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과 유리기가 파괴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어느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리기를 없애는 쪽으로만, 그죠? 너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보충제 먹어가지고 유리기를 너무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 체계가 해로운 어떤 침입자들을 갖다가 못 죽인다는 거야. 암세포 같은 것들, 오히려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엔타이옥시던트 패러독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네. 연구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오히려 있잖아, 비타민 보충제를 더 먹었더니 암에 잘 걸리더라. 전립성 암 이런 거 얘기하면 남자들이 뜨끔하겠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좀 사악했어. 이 글 쓰신 분이 너무 좀 글의 끝맺음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1980년 5월에 인터뷰 중에 라이너스 폴링이 질문받았대요. 비타민 C가 좀 장기적인 어떤 부작용이 없느냐. 그랬더니만 폴링의 대답이 그냥 바로 튀어나왔대요. 딱 단호하게 No, 부작용 없음. 근데 1년 뒤 라이너스 폴링의 아내 에바 헬렌이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었던 분인데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많은 과학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메가바이타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고 있대요. 그렇다면 왜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왜 미국 식약청 FDA에서는 여러분 너무 많은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왜 알람을 갖다가 사운드하지 않아 왔던가? 그 대답은 뻔히 짐작되는 바이겠죠. 돈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이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책의 원서의 두 번째 장 다였습니다. 어때요? 나머지 장들도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번역된 책 읽어보시겠다고요?